이번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군대 내 각종 사고들. 그럴 때마다 명확하게 밝혀지고 책임을 묻는 조치도 늘 미흡한 것 같고 국가적인 과제가 돼버렸습니다. 고상만 대통령 소속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전 조사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상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상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이 사병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요약하자면 상급자가 폭행하고 가혹행위하고 모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정신이 뭔가 이제 이상해지면서 자살하고 싶다 또는 위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조울증도 보이고 상관한테 대들기도 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 뭔가 민간병원이나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한 조치가 없네요.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치를?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병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 지휘관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지휘관들에게 문제 이른바 관심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사병들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그 판단의 책임을 또 이 지휘관에게 묻는 구조 자체가 다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윤일병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군에서 이제 현역 부적응으로 분류되는 분들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현역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진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조가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 문제 사병이 그냥 자살하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자살을 하면 누구도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 없어요. 그 전에 벌어졌던 모든 사건 사고와 지휘관의 미흡했던 조치는 다 그냥 삭제되는 거군요. 지휘관의 미흡한 조치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때리는 걸 봤거나 때렸다고 호소해서 무슨 유설 남겼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는데 그런저런 것들에 대한 것을 누가 입증을 하도록 했냐면 유족에게 입증을 하도록 맡겨놨고 그걸 입증할 수가 없죠. 그날 밤에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유족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냥 일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한 걸로 처리를 했고, 그렇게 자살로 처리가 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렇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빨리 병원에 보내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여간 그냥 부대 내에 책임만 없도록 그냥 방치하다시피 두는 거죠. 결국 그 문제가 이런 비극을 낳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 죽을래, 자살할래라든가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어 이렇게 망상 증세를 보이면 뭔가 빨리 치료를 받게 하든지 집으로 제대를 시켜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조치밖에는 취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네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그냥 꼴통이다. 이른바 고문관, 관심사병 이런 걸로만 본 거지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왜 저런 애가 우리 부대에 있지라고 하는 골칫덩어리로만 인식을 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병이 나가니까 지금 군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걔는 이미 전역 조치했던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전역된 그 다음날 일반 사회에서 목숨을 끊은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태도인 거거든요. 진짜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윤일병 사건 터지고 나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말하기를 군대를 인권지대로 확실히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군의 인식 자체가 인권지대로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진짜로 군이 인권지대로 가려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목숨이 굉장히 국가가 만약 그 군인이 사망하면 비싼 가격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군인이 이렇게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그럼 국가가 책임지던 부담이 500만 원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500만 원과 시신만 내주고 그만이거든요.
이번에 윤일병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지금 약 150에서 200여 분 정도의 군 유족들과 만나서 예. 지금 군에서 사망한 아들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그 유족분들 중에서 저한테 그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전화가 왔었어요. 한 예.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참 이게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윤일병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자기는 차라리 윤일병이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일병이 그렇게 사망한 것이 부럽다인데 뭐냐면 윤일병은 그렇게라도 자기가 왜 죽었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밝히지 않았느냐. 예. 만약 윤일병이 그렇게 가혹행위와 잔혹한 구타를 견디지 못해서 목을 매거나 방아쇠를 당겨서 총을 쏴서 죽었다면 군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겠느냐. 자살로 처리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지금 현재 군에서 숨진 군인들의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자식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 사망했을 때 몸에 상처와 멍자국이 잔뜩 있어서 당시에도 이 문제를 따지면서 누구한테 맞았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수사기관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느니 훈련 중에 부딪혀서 생긴 멍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유족인 당신이 입증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입증할 수 없으니 결국 자살로 처리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 군 내에서 수천 건의 가혹행위나 구타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놓은 진상은 실제 진상의 몇 분의 1일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진실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예. 군부대에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 왜 때렸습니까? 왜 때리겠습니까? 자기가 편하려고 때린 거거든요. 예. 20년, 30년 전에 군복무했던 분들, 저도 그때 20년, 30년 전에 군복무 했었는데 20몇 년 전에 군복무 했는데 그때 저도 많이 맞았어요. 맞은 이유는 하나예요. 고참이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빨리빨리 못 해준다고 해서 스페어로 맞고 스패너로 맞고 별별 걸로 저도 다 맞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군 당국과 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책상을 땅땅 쳐가면서 살인행위라고 격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하나입니다. 예. 500만 원만 주고 시신 한 구 내주는 방식으로 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고요. 예. 군인이 현역병으로 징병 검사를 통해 징병돼서 끌려가서 죽었다면 국가가 그 군인의 생명 그걸 다 책임져 줘야 된다. 예. 그래서 현재 지난 2013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된 그 법안이 있어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예. 이 법률에 순직 규정에서 8자를 포함하는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거든요. 예. 유족들이 현재 군사망사고 유족들이 가장 통과를 원하는 법안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순직 대상으로 의무 복무 중 사망한 자라는 8자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무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모두 순직 처리하고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그런데 만약에 어느 군인이 장난치다가 죽었거나 범죄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그런 경우도 다 순직 처리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반론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는 군 헌병대가 입증하라라는 거죠. 예. 지금은 군 헌병대가 기각 처리한 후 순직 처리를 원한다면 유족인 당신이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법은 입증 책임을 거꾸로 놓는 거예요. 네. 유족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군 헌병대가 입증하는 걸로 바꾸는 건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바꿀 때 진짜로 군 인권이 바뀔 거다. 그래서 제가 정말 군에 있다가 사망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담이 크니 차라리 빨리 보내자. 현역병에서 배제하고 그리고 징병검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임병장 관심사병 사건 났었잖아요. 6월 달에요. 그 임병장 사건이 딱 나고 나니까 군이 징병검사를 아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속된 말로
사지만 멀쩡하면 무조건 들고 갔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군복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서 가능한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라고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진짜로 현역 복무 가능한 사람들을 들고 가야 된다. 지난 5년간 모두 17,000명이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어요. 네. 외국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은 면제가 됐고 그중에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아들 3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밝혀져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게 부족해진 숫자만큼을 채워넣기 위해서 서민의 아들들을 과거 10년 전 기준에 한참 못 미치게 그 징병검사 기준을 완화해갖고 다 들고 갔고 그렇게 들고 간 아이들이 결국은 군복무를 버티지 못하거나 또는 이번에 윤일병이 당한 이후처럼 더듬거나 뭐 굼뜨거나 뭐 답변이 느리거나 이런 현역병으로서 그 자기네들이 볼 때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 들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해선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이 국가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네. 이 사병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다가 숨졌는가에 대해서 뭔가 숨진 이후에 초등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진상이 그래도 밝혀져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참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이게 군이 수사에 협조적입니까? 아니면 군이 수사에 정말 냉정하게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갖다가 밝혀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 군 헌병대는 군에서 월급을 받는 군인 공무원일 뿐입니다. 네. 그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얘기하면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 군 헌병대 수사관이 그리 높은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부대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대장이나 연대장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마 물어보질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겁니다. 이 군 헌병대 수사는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게 군에서 발생한 잘못을 군인이 조사하도록 하는 현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민관 합동으로 외부의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2006년도에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3년간 그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600건을 조사하도록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조사하도록 3년만 조사하도록 하니까 2009년도에 이 조직이 해산됐고 지금은 외부에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걸 외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한 해에 약 150여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고 그중에서 통상적으로 한 80건 정도가 군에서 자살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80건의 군 사망사고에 대해서 1차 수사를 기존의 군 헌병대가 수사하도록 하되 만약에 군 헌병대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유족이 제기할 경우에 현재는 다시 군 헌병대가 똑같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서 민관 합동으로 외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군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상 책임 그리고 군 스스로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아니면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가족에게 빨리 돌려보내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 오늘 아주 세게 듣겠습니다. 고성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